엄마, 이제 집에서는 안 되겠어. 우리가 직접 모시는 건 너무 힘들어. 그럼 어디로 모셔? 요양원? 요양병원? 둘이 뭐가 다른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인터넷에 찾아봐도 너무 복잡하고. 안녕하세요. 마음의 온도 36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대화를 가족분들과 나누고 계신가요? 부모님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데 집에서 모시기는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어디로 모셔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요양원에 대해 검색해보면 장기요양 등급이니 시설급여니 복잡한 용어들이 쏟아지고요. 요양병원을 찾아보면 또 건강보험이니 본인 부담 상한제니 간병비니 머리가 더 아파지는 정보들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이 모든 걸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 곳인지. 두 번째, 누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세 번째, 비용과 보험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네 번째, 우리 부모님께 정말 맞는 선택은 어떻게 하는지. 이 네 가지를 현실적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추측이나 소문이 아니라 실제 제도와 법을 기반으로 한 정보만 가져왔으니까요. 안심하고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시니어분들의 건강과 돌봄에 관한 유익한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다 어르신들 계시는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비슷해 보이죠. 어르신들이 계시고 돌봄을 받으시고 가족들이 면회를 가는 곳. 그런데요, 이 두 곳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제도에 기반한 시설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비용 청구서를 받았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하고 당황하실 수 있어요. 자, 먼저 요양원부터 볼게요. 요양원의 정식 명칭은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설치되는 복지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병원이 아니라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재원,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요양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돌봄과 생활 지원입니다. 의료적인 치료를 하는 곳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2의 집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럼 요양병원은 어떨까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설치되는 의료기관입니다. 말 그대로 병원이에요. 재원은 국민건강보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목적은 의료적 치료, 간호, 그리고 재활이에요. 병을 치료하고 지속적인 의료 관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 볼게요. 요양원은요, 기준이 되는 법이 노인복지법이고요. 적용되는 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목적은 돌봄과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의료인이 24시간 상주하지 않습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반면 요양병원은요, 기준법이 의료법입니다. 적용되는 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고요. 목적은 의료적 치료와 간호, 재활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합니다. 24시간 의료진이 있는 거죠. 자,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요. 뒤에 나오는 비용이 왜 이렇게 다른지, 누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등급이 왜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이 훨씬 쉽게 들어오실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양원은 복지시설이고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입니다.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목적도 다르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다르고 적용되는 보험도 다르고 당연히 비용 구조도 다릅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이나 배우자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요양원에 가실 수 있을까요? 요양병원에 가실 수 있을까요? 먼저 요양원부터 보겠습니다. 요양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기관이에요.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1등급부터 5등급 등 공단에서 인정한 수급자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장기요양 등급이 없으면 요양원은 원칙적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 구조입니다. 그럼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받나요? 보통은 65세 이상이시면서요. 치매, 중풍,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인정됩니다. 예외적으로 65세 미만이셔도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할머니께서 지금 혼자 화장실은 가실 수 있어요. 걸으시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목욕을 할 때는 넘어지실까봐 무섭고 식사 준비는 전혀 못하시고 옷 갈아입는 것도 헷갈려 하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셨다가 집을 못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바로 장기요양 등급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을 하시면 공단에서 직원이 나와서 어르신의 상태를 조사하고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이 나오면요. 그때부터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센터 같은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요양원 가려면 무조건 1등급이나 2등급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3등급, 4등급, 5등급도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등급에 따라서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보통 30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급한 경우에는 좀 더 빨리 처리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신다 싶으시면 미리미리 신청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요양병원은 어떨까요? 요양병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입원 자격에 장기요양 등급이 필수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의료적인 필요가 있으면 입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할까요? 뇌졸중 후유증으로 한쪽 몸이 마비되셨거나 장기간 재활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 당뇨, 신부전, 호흡기 질환 같은 중증 만성 질환이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신 경우, 치매나 중풍이 있으신데 의사의 지속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신 경우, 이럴 때는 의사 소견서와 진단에 따라서 요양병원 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양원은 등급이 입소 티켓이에요.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죠. 반면에 요양병원은 의료적 필요가 입원 티켓입니다. 의사가 이 환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판단하면 입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저희 아버지는 장기요양 등급도 있고 또 요양병원에도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등급이 있으면서 동시에 의료적 필요도 있는 경우죠. 이럴 때는 의료진과 상담해서 현재 상태에 더 적합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기존에 받고 계시던 재가 서비스, 그러니까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같은 건 중복으로 이용하실 수 없어요. 이미 병원에서 돌봄을 받고 계시니까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실제로 어떤 상태일 때 어디로 가는 게 맞는지 3가지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요, 거동은 가능하지만 생활 전반이 힘드신 85세 할머니. 할머니는 혼자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세요. 간단한 대화도 나누실 수 있고요. 하지만 밥을 챙겨 먹는 것, 약을 챙겨 먹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세요. 요리는 전혀 못하시고요. 혼자 계시면 넘어지실까봐 항상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는요,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시는 게 1순위입니다. 등급이 나오면 요양원 입소를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만약 집에서 좀 더 계시고 싶으시다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뇌졸중 후 한쪽 마비, 재활이 필요한 78세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셨어요. 침상에 계시는 시간이 많고 일어나시면 어지러워 하십니다. 혈압이 자주 오르락 내리락하고 혈당 관리도 중요해요. 매일 약을 조절하셔야 하고 재활 치료도 꾸준히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요양병원이 우선입니다.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어야 혈압과 혈당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고 필요하면 즉시 처치할 수 있으니까요. 또 재활 치료도 병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시입니다. 치매가 진행 중이신데 공격성 행동과 배회를 반복하시는 분. 이분은 치매가 많이 진행되셨어요. 혼자 나가셨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고요. 밤낮이 바뀌어서 새벽에 일어나 돌아다니십니다. 가끔 화를 내시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실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의료적 관리가 필요하면서 동시에 안전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진료를 병행하면서 약물 조절이 필요할 수 있어서 요양병원 쪽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치매 전문 요양원도 있지만 의료적 개입이 자주 필요한 경우라면 요양병원이 더 적합하죠.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정답은 없습니다. 어르신의 현재 상태, 필요한 돌봄의 종류, 의료적 개입이 얼마나 자주 필요한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먼저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에서는 어떤 일을 해주실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식사 제공과 식사 보조입니다. 혼자서 식사하시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직원이 옆에서 도와드려요. 그리고 목욕, 세면, 배설을 도와드립니다. 옷 갈아입기, 침구 정리 같은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고요. 또 간단한 운동 프로그램, 놀이 프로그램, 여가 활동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노래 교실, 미술 치료, 원예 활동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간단한 건강 체크, 예를 들면 혈압이나 혈당을 확인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요양원에서는 진단, 처방, 수술, 입원 치료 같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복지시설이니까요. 그래서 만약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열이 40도까지 오르거나 이렇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요양원 자체에서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양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집에서 혼자 계시기에는
불안한 어르신들을 위한 곳. 생활 돌봄과 기본적인 건강 관리 중심의 시설이라고요. 그럼 요양병원은 어떨까요? 요양병원은 기본적으로 병원입니다. 의사가 상주합니다. 법적으로 전문의 1인 이상이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야 해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합니다. 밤에도 항상 누군가 깨어 있는 거죠. 매일 회진이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들을 돌면서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처방을 조절합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같은 영상 검사도 할 수 있고요. 각종 재활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경우에 따라서는 인지치료나 언어치료도 가능해요. 상처 관리, 욕창 관리, 튜브 관리, 도뇨관 관리, 심지어 인공호흡기 관리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응급 상황 시 바로 처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거나 호흡이 안 되거나 이럴 때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 내에서 처치가 어려운 상황이면 협력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할 수도 있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양원은 생활 돌봄에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더한 곳이고요. 요양병원은 의료적 치료에 재활과 24시간 간호를 더한 곳입니다. 이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상태가 의료적으로 안정적이고 일상생활 돌봄이 주로 필요하시다면 요양원이 적합하고요. 반대로 의료적 관리가 자주 필요하고 재활 치료가 중요하고 응급 상황 대비가 필요하다면 요양병원이 적합한 거예요.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바로 비용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족은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하나요? 먼저 요양원 비용부터 볼게요.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받는 곳입니다. 기본 구조는 이래요. 전체 급여 비용의 80% 정도를 공단이 부담하고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소득 수준이나 의료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달라져요. 일반적으로는 20%를 내시는데요.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12%, 8%로 줄어들 수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0%, 그러니까 무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비용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요양원 비용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급여 비용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 20%를 내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이건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해요. 어떤 게 비급여일까요? 식재료비나 간식비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1인실이나 2인실 같은 상급 침실을 쓰시면 상급 침실료를 내셔야 하고요. 임의용비, 기저귀, 선택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비급여예요. 그래서 실제 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어르신의 등급, 시설의 위치, 시설의 수준, 비급여 정책에 따라서 한 달에 50만 원부터 150만 원, 20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3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서울 외곽의 일반적인 요양원에 다인실로 입소하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급여 비용 본인 부담금이 한 달에 약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여기에 식비랑 간식비, 기저귀 비용 더하면 월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서울 강남의 고급 요양원에 1인실로 입소하시고 특별 프로그램도 신청하시면 월 20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양원 입소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요. 급여 비용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비급여 항목이 뭐가 있고 각각 얼마인지 이걸 시설에 문의해서 서면으로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제 요양병원 비용을 볼게요.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병원 갈 때 쓰는 그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비용은 보통 이렇게 나뉩니다. 첫 번째, 입원료와 병실료입니다. 이건 요양급여로 분류되고요. 두 번째, 식대인데요. 일부는 급여, 일부는 비급여로 처리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입니다. 이것도 급여와 비급여가 섞여 있고요. 네 번째, 간병비인데요. 이게 문제입니다. 대부분 비급여예요. 다섯 번째, 재활치료나 특수치료 비용도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핵심 포인트 첫 번째는요. 간병비는 대부분 건강보험이 안 됩니다. 간병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동 간병과 개인 간병이에요. 공동 간병은 간병인 한 명이 여러 명의 환자를 돌보는 겁니다. 보통 한 명이 5명에서 7명 정도를 담당해요. 이 경우 월 비용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대입니다. 개인 간병은 1:1 전담입니다. 간병인 한 명이 우리 어르신만 돌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월 200만 원 이상도 흔합니다. 지역이나 근무 형태에 따라서 250만 원, 300만 원까지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 비용에서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이 간병비입니다. 공동 간병을 선택하시느냐, 개인 간병을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월 비용이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핵심 포인트 두 번째는요. 요양병원에도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가 뭐냐면요. 1년 동안 본인이 낸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소득에 따른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에서 나중에 환급해주는 제도예요. 2025년 기준으로 최고 상한액이 82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으로 826만 원 이상을 내셨으면 그 넘는 금액은 나중에 돌려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시는 경우 120일을 초과하면 별도의 상한 기준도 있어요. 이 부분은 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간병비, 1인 진료, 비급여 재활치료비, 영양제 같은 건 상한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 부담금만 상한제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 월 비용은 실제로 얼마일까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본인 부담금에다가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나 특수치료비를 합친 값이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월 100만 원 전후에서 시작해서 200만 원, 300만 원 이상까지 케이스가 정말 다양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다인실에 공동 간병을 선택하시고 특별한 비급여 치료가 없으시면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1인실에 개인 간병을 하시고 특수 재활치료나 영양제를 추가하시면 월 30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요양병원이 더 비싼 거죠? 또는 요양원은 싸고 요양병원은 비싸다며요? 일반적인 경향만 보면요. 순수하게 돌봄만 필요하신 분이라면 요양원 쪽이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의료적 치료나 재활, 간호가 많이 필요하신 분은 요양병원 비용이 올라가지만 이걸 건강보험과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일부 보완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금액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선택하시는 병실, 간병 형태, 추가 치료 여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입원이나 입소 전에 꼭 병원이나 시설의 상세한 견적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비급여 항목 리스트를 꼭 받으세요. 한 달에 총 얼마 정도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시고
여기서 건강보험이 안 되는 항목은 뭐가 있고 각각 얼마예요? 라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평균 금액은 참고만 하시고요. 실제로는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게 나중에 놀라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부모님, 배우자는 어디가 맞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메모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런 항목들을 체크해 보세요. 최근 3개월 내에 입원이나 수술, 응급실 방문이 있으셨나요? 혈압이나 혈당, 심장 상태가 자주 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신가요? 주기적인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가 필요하신가요? 튜브나 도뇨관, 인공호흡기, 경관 영양 같은 의료기구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재활치료, 그러니까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하나요? 이 항목들이 많이 체크되신다면요. 요양병원 후보를 먼저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료적 관리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는 곳에서만 제대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께서 당뇨가 있으시고 혈당이 자꾸 들쭉날쭉하세요. 하루에 여러 번 혈당을 체크해야 하고 인슐린 용량도 자주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에 상처가 생겨서 매일 소독하고 드레싱을 해야 해요. 이런 경우는 요양병원이 적합합니다. 반대로 할머니께서 치매가 있으시긴 한데 건강 자체는 괜찮으세요. 혈압약 한 알 드시는 것 외에는 특별한 치료가 없고 다만 혼자 계시면 불안하고 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하신 정도라면요. 요양원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 능력을 체크해 볼게요. 식사는 스스로 가능하신가요? 화장실 사용은 혼자 가능하신가요?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시고 짧은 거리는 이동하실 수 있나요? 씻기, 옷 갈아입기, 세면은 어느 정도 도움만 받으면 가능하신가요? 대화가 어느 정도 통하고 의사 표현이 가능하신가요? 이 부분들이 대체로 가능하시고요. 의료적 처치보다는 생활 돌봄이나 안전 관리가 더 중요하다면 장기 요양 등급을 먼저 신청해서 요양원이나 재가 서비스를 고려해 보시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에게는 병원 같은 환경보다는 좀 더 가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게 정서적으로도 좋을 수 있거든요. 이건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이 24시간 간병을 할 수 있으신가요? 밤중에 일어나서 돌봐드릴 수 있으신가요? 약 챙기고 병원 예약하고 이동시키는 걸 가족이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 이 부분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요. 의료적 필요가 크지 않더라도 요양병원에서 간병까지 통합해서 받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이 모두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고 배우자도 안 계신 상황이에요. 그럼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럴 때는 시설이나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게 가족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요양병원을 선택하시면 간병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해요. 공동 간병을 선택하실지 개인 간병을 선택하실지도 미리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세요.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거리인가요? 면회나 외출, 외박 규정이 너무 빡빡하지는 않은가요? 여가 프로그램이나 운동, 인지활동 같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분들과 계신 어르신들의 표정이 어떤가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현장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시설이나 병원을 선택할 때 첫인상, 냄새, 직원 태도, 환자 표정을 꼭 보라. 논문에는 안 나오는 부분이지만 실제 케어의 질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시설에 직접 방문하셨을 때요.
복도에서 나는 냄새가 어떤지 느껴보세요.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요. 직원분들이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말을 거는지 들어보세요. 존댓말을 쓰시는지 친절하신지요. 그리고 계신 어르신들의 표정을 보세요. 편안해 보이시는지 아니면 불안해 보이시는지요. 이런 것들이 시설의 실제 수준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시설이 깨끗하고 좋아도 직원들이 불친절하거나 어르신들이 불안해하시면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너무 멀면 자주 방문하기 어렵거든요. 부모님도 외로우시고 가족도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방문할 수 있는 거리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요양병원에 모시면 부모님을 버리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어요. 이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상담하면서 이 말씀하시면서 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24시간 의료관리, 간호, 재활, 영양관리, 욕창관리까지 이걸 집에서 가족 한 사람이 다 해낼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문적인 시설에 모시는 것은 부모님을 버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문가에게 맡기고 나는 가족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여전히 가족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 의료진과 소통하는 것, 부모님의 취향이나 성향을 대신 전달하고 조정해 주는 것, 이건 가족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가족이 모시다가 탈진해서 쓰러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님도 자녀도 다 힘들어져요. 차라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족은 건강을 유지하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정서적으로 함께하는 게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 나오기 전에 요양병원 입원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 부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장기 요양 등급은 요양원이나 재가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에 요양병원 입원은 의료적 필요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등급이 없어도 진단서나 소견서를 기반으로 입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급하게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럼 장기 요양 등급이 없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의사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입원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둘 중 어느 쪽이 더 싸요? 정답은요. 부모님의 상태와 선택한 서비스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입니다. 순수하게 돌봄과 생활 지원이 목적이고 장기 요양 등급이 잘 나오셨다면 요양원의 장기 요양 보험을 적용받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의료적 처치나 재활, 간호가 많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요양병원의 건강보험과 본인 부담 상한제를 활용하는 구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비용 비교는 이렇게 하셔야 정확합니다. 두 곳에 모두 문의해서요. 첫 번째로 월 예상 총액이 얼마인지, 두 번째로 그중에 비급여가 얼마인지까지 꼭 확인해 보세요. 전화로 문의하실 때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런 상태인데요. 입소하시면 한 달에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그중에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이 안 되는 항목은 뭐가 있고 각각 얼마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나중에 놀라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4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을 보신 의미가 충분합니다.
첫 번째, 법과 보험이 다릅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기반한 복지시설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됩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기반한 의료기관이고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곳이에요. 출발점부터 다른 거죠. 두 번째, 입소 자격이 다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 등급 1등급부터 5등급 같은 등급이 있어야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등급과 무관하게 의료적 필요에 따라서 의사 진단으로 입원이 가능해요. 세 번째,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요양원은 생활 돌봄과 기본적인 건강관리 중심입니다. 의료행위나 응급처치는 불가능해요. 반면 요양병원은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해서 치료, 간호, 재활, 응급 대응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네 번째,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가 적용되고 본인 부담금이 20% 정도인데요. 여기에 비급여 항목인 식비 같은 게 추가됩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이고요. 간병비나 특수치료는 비급여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어서 일정 수준을 넘는 급여 본인 부담금은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어느 시설에 모시는가 보다 중요한 건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상태에 가장 맞는 곳을 충분히 알아보고 가족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효도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에 모셨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방문하시고 직원분들과 소통하시고 불편한 건 없으신지 계속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우리 집 상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받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셔서 장기요양 등급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또는 시군구청의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믿을 만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모실지 고민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많으니까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분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부모님, 배우자님께서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최선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온도 36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